참 이게 모든 게 인간사가 그렇습니다. 서로 본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것만큼 사실은 좀 치명적인 게 없거든요. 자, 이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을 쭉 보시면 지난 대장동 같은 경우도 보면 결정적으로 유동규 씨가 이제 진술을 하면서 대장동 문제가 상당히 커졌지 않습니까? 왜 유동규 씨가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배신하게 됐을까? 그게 아마 지난 국정감사 때 측근이 누굽니까? 그러니까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. 그리고 측근 정도 되려면 정진상, 김용 정도는 돼야 된다. 바로 이 발언이 있으면서 그 이후로부터 유동규 씨가 상당히 아마 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여러 가지 폭로를 하게 되죠. 자,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. 특히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전직이 여러 가지 뭐 조폭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건 쌍방울이라는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총수입니다. 예. 자,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보면 많은 돈과 그다음 등등을 지원을 많이 해왔거든요. 근데 본인이 이제 베트남에서 들어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 이재명 대표 잘 모릅니다.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예. 그런데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쌍방울 이 김성태 회장을 향해서 노상강도 이야기 등등 하니까 배신감에 상당히 아마 저는 있었다는 것이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진술이 이렇게 바뀐 게 아닌가라는 측면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에요. 본인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, 또 이런 것들, 이 사람들을 다독여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사건이 터지면 나하고 상관없어. 최근에 보면 이 법인카드 사용했던 이 공익 제보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. 좀 더 따뜻하게 했더라면 아마 그분들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.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보면 결국 이 쌍방울 사건도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결정적인 이유가 될 텐데 지난번 유동규 씨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말, 입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